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50, 60 시니어의 삶, 특히 퇴직하고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 2막,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50, 6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년, 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10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년의 삶, 편안하게 살기 위한 10계명. 그 첫 번째는요, 일일이 따지지 말아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중년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자예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년이어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왠지 어른이고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척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것은 스스로에게도 더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중년이어도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객관화, 자기의 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앞으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생을 전체를 조망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 자기 분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특히 내 자신을 잘 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면서 어디 뉴스에서 보고 어디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내가 잘 아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그때 한마디씩 대답해 주는 것은 어떠실까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니어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여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해 줄 것은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박수 쳐주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그런 시니어의 삶 어떠실까요? 그 두 번째는요, 이해하고 살아라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고 남의 고민 이야기도 있고 애환 이야기도 있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어떤 거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어떤 거는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남들이 들었을 때 일종의 뒷담화 같이 느껴지는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말들은 사실은 안주 삼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것이 나쁜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그분이 혼자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그렇게 적용해보면서 사는 것은 어떠실까요? 세 번째는요, 335 모여 식사하라입니다. 이 335라는 이 관용구는요,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 이거를 335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335에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이 즐거운 우리의 어떤 사랑방 이야기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감과 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 숫자 335이거든요. 특히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이렇게 많은 퇴직하고 이 시니어 분들이 사실 335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만나는 지인들,
친구들, 공동체들, 식구들과 함께 3, 4 모여서 가끔씩은 밥값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모여서 일주일간 뭐 한 달간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그 모임을 유지한다면 이 시니어의 아주 즐거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번째는요,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든지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올인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시면서 이거 올인해야 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인즉슨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표정을 좀 더 사생결단의 표정이 아니라 온유하고 편안한 표정,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사생결단보다는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살면서 급하고 빠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 자체는 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시기, 이 40대를 지나고 앞으로는 뭔가 인생 전체를 조망하며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하고 빨리빨리의 성격을 버리시고 어떤 결정이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오기 부리지 말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오기, 이것 좀 부리지 말자고요.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게 하는 게 이 오기 부리는 거. 이 오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약한데도 약함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막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사실 오기거든요. 이 오기는 그 반대, 내가 약하다, 나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오기 부린다, 저 사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니어는요, 이 오기 부리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고, 그것이 내 의견과 맞지 않다면 그것을 굳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특히 술자리에서 막 이겨먹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섯 번째는요, 육체적 스킨십을 자주 하라 입니다. 서양 속담에 허그 있죠, 허그. 매일 이 허그, 포옹을 하면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포옹, 이 스킨십, 이것은 굉장히 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대학 연구소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20분씩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치매 노인이 공격성이 감소하고 혈액 내에 스트레스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가 점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20분 동안 피부 마사지를 열심히 해줬는데 그 6주 동안의 결과는 치매 노인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스킨십,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아무나 하고 포옹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옹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내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간에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일상적인 스킨십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일곱 번째는요, 70%로 만족하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90% 이상이 안 되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채우려고 하고 뭐든지 끝장을 보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70% 정도만 우리가 채우고 딱 그만두는 걸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70%의 의미는요, 우리가 100%까지 가려고 하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좀 부족하지 하면서 이 70%가 채워져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어때? 그게 마음에 든다면은 50% 뭐 60% 뭐 70% 뭐 어때요? 그렇게 채워가시는 게 스스로의 건강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요, 팔팔하게 살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게 이 건강이에요. 이제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뒷목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그거는 우리가 60년 동안 이 몸을 반복해서 써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품들은 교체하면, 새 거로 교체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60년 동안 50년 이상 썼던 이 신체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술을 많이 드셨다면 술을 줄이시고, 운동을 안 하셨다면 운동을 하시고, 너무 육식 중심의 음식을 드셨다면 채소를 중심으로 좀 바꿔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는 것, 특히 우리 중년에 가장 심한 병인 혈관질환, 이건 결국은 먹는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먹는 거를 좀 더 줄이고 가려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팔팔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9번째는요, 구질구질한 것은 정리하라입니다. 독일 작가인 한스 카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면은 이 3마디가 필요한데 잘 모르니까 30마디가 필요하다. 공감 가시죠? 잘 알면은 딱 3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거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자니까 30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길어지는지요. 그만큼 우리의 입, 특히 이 말, 이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우리 집 주변, 내 방 주변, 이런 주변에서도 이 구질구질한 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집에 보면은요, 안 쓰고 불필요하고 버려야 될 것이 거의 7, 80%랍니다. 근데 아까워서 쟁겨놓지만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쓰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방 주변을 정리하는 거는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리, 구질구질한 것을 정리하는 것, 특히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질구질한 말들을 정리하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10%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입니다. 노년에 첫 번째 소중한 것은 가족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가족이 대부분 다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벗,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노년의 삶이 즐겁다는 것이에요. 노년의 자산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구 관리. 중년에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홀로 있게 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혼자인 것이 더 좋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같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며 즐겁게 대화를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으시면 훨씬 더 활기있게 사실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니어의 삶을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10계명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 가시나요?